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 중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자, 상가 임대차에는 임차인에 따라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다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도 있고 또 임대인들이 기피하는 업종도 있기 마련이죠. 만약 기존의 임차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였는데, 자, 임대인이 기존의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한다면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있는데, 자,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안 그래도 가게 인수할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기껏 어렵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왔더니 갑자기 임대인에게 이런 거절을 당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죠. 오늘은 법무부가 발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Q&A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A 사례집에 따르면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와 더불어서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의 종류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그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기존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상가 건물을 임대인은 이 건물의 청결이나 또 늦은 밤에 이 취객 등을 고려해서 유흥업소가 아닌 커피 전문점 같은 깔끔한 업종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할 신규 임차인 주선만을 고집한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에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부근에 학교나 주택가가 없는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동일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영어학원을 운영한다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등이라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에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설명이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임대인의 업종 변경에 관한 요구가 합리적이면 계약 체결 거절이 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계약 체결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상가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 상가를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계세요. 아마도 이 가게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임대인한테 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내용일수록 미리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관련된 임대인의 생각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기피하는 업종은 있는지, 또 월세를 약간이라도 올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 이런 점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 앞에서 본 내용처럼 헛수고를 피할 수가 있어요. 기껏 힘들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 막상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하는 날 여러 가지 변수들이 터지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상가 중개를 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임대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협의를 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권리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자, 상가 임차인이 법원까지 가서 임대인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권리금 회수 역시 임대인의 협조가 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